저는 38살 하민수라고 합니다. 오늘이 장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정확히 150일째예요. 부엌에 들어올 때마다 손이 먼저 가는 곳이 있어요. 찬장 위 낡은 라디오 옆에 놓인 보자기 하나.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장모님은 뭐든 보자기에 싸시는 분이었거든요. 과자도 약도 심지어 1,000원짜리 한 장도. 왜 그러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보자기는 풀리라고 묶는 거더라고요. 오늘 그 매듭을 말로 풀어드릴게요. 2018년 봄이었어요. 지연이와 사귄 지 1년 정도 됐을 때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갔죠. 어머니, 인사드려요. 지연이 남자친구 하민수라고 합니다. 많이 들었다. 앉아라. 민수야, 밥은 뜨끈해야 한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으셨고 어머니는 제가 15살 때 집을 나가셨어요. 형은 20살부터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저는 그 사이에서 혼자 컸죠. 어른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고 자랐어요. 소리 지르지 않는 어른, 약속을 지키는 어른,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어른.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저는 장모님에게서 처음 봤거든요. 지연이가 너 얘기 많이 한다. 성실하고 착하다고. 아, 네. 근데 말이야, 너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나? 그때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집안 사정, 어려웠던 어린 시절, 지금 혼자 살고 있다는 것까지. 보통은 그런 얘기 들으면 다들 곤란해 하시거든요. 특히 딸을 둔 어머니라면. 그런데 장모님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비난도 없고 걱정스러운 표정도 없고 그냥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이렇게 반듯하게 자란 걸 보니 속은 좋은 사람이었나 보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장모님이 뭔가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통장이다. 200만 원 들어있다. 아,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왜? 사위 데려올 때 보자기에 싸서 오라고 하는데 사람을 쌀 순 없으니 마음이라도 싸서 가져가라. 보자기에 쌓인 통장과 과자 몇 개. 부족해도 받아라. 네가 하고 싶은 혼수가 있으면 그 돈으로 사라. 그때 처음으로 저는 울 뻔했어요.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장모님과 본격적으로 가까워진 건 결혼 준비하면서부터였어요. 민수야, 너 단 거 좋아하냐? 좀 좋아해요. 몸에 안 좋다. 끊어라. 그러시면서도 초콜릿 몇 개를 카트에 담으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정리하시는 걸 도와드리는데 초콜릿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서 제가 주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입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야, 등짝에 딱 한 대 맞았어요. 단 거 몸에 안 좋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맞는 게 무서웠거든요. 아버지한테 많이 맞아서. 그런데 장모님 손은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야, 이 녀석아 하는 정도. 오후에 장모님이 외출하셨다가 돌아오실 때였어요. 사위야, 엄마 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손에 뭘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네 줄라고 샀다. 초콜릿이었어요. 아, 그런데 아까는 몸에 안 좋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몰래 하지 말라는 거다. 당당하게 받아서 먹어라.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벌 한 대 주고 보상 한 봉지 주고 가르치면서도 챙겨주는 거구나. 그런 어른이 저에게는 처음이었어요. 사위야, 엄마 왔다. 그 목소리 톤이 정말 좋았어요. 제가 어릴 때 꿈꿨던 그런 목소리였거든요. 지연이한테 그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원래 그래. 혼내고 나서는 꼭 뭔가 해주셔. 어릴 때 숙제 안 했다고 혼내고 나서는 꼭 맛있는 거 해주셨어. 그게 배정순 어머니의 사랑법이었던 거죠. 새벽 5시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제 발걸음은 항상 장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또 왔니? 문을 열어주시는 장모님의 첫마디는 늘 그랬지만 표정은 반가워하고 계셨죠. 제 첫 번째 동선도 늘 똑같았어요. 현관에서 슬리퍼로 갈아 신고 부엌으로 가서 라디오부터 켜는 거예요. 주파수 91.9,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트로트 방송국.
그 다음엔 싱크대 옆에 놓인 보자기 매듭을 풀었어요. 장모님의 매듭 방식은 독특했어요. 2번 묶고 마지막에 손톱으로 꾹 눌러서 매무새를 다듬으시는 거죠. 처음엔 왜 이렇게 꼼꼼하게 묶으실까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매듭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였는지. 보자기 안에는 늘 비슷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비타민. 그리고 가끔은 1,000원짜리 몇 장도 함께요. 혈압약은 아침 식후, 당뇨약은 저녁 식전. 민수야, 또 설명해야 하나? 아니요, 알고 있어요. 민수야, 이것 좀 봐라. 까만 비닐봉지 하나를 제 앞에 내미시는 거예요. 단 건 몸에 안 좋다고 했잖니. 분명히 타박하시는 말씀인데 봉지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사탕이 들어있었어요. 그래도 사람은 좀 달아야 혀가 풀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시는 모습. 타박 한마디와 과자 한 봉지. 그게 장모님의 사랑 표현이었나 봐요. 2020년 장모님이 건망증이 심해지셨거든요. 처음엔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열쇠를 어디 뒀지? 민수야, 내가 아까 뭐 하려고 했는지 기억나니? 그런 질문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경도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날 진료실에서 나오는 장모님의 뒷모습이 갑자기 많이 작아 보이시더라고요. 민수야, 나 이제 어쩌니?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제 일상이 달라졌어요. 2021년에 허리 부상으로 응급구조사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장모님을 더 자주 돌볼 수 있게 됐거든요. 배달 일을 하면서 틈틈이 장모님 댁에 들렀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메모 시스템 만들기였어요. 일주일에 3번씩 와서 약을 정리하고 메모를 새로 써붙이고. 형님과 처형은 바쁘셨어요. 민수야, 시설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시설이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 말이야. 우리가 매일 올 수는 없잖아. 저는 선뜻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돌볼게요. 너 허리 아픈데 어떡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고집했는지.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어릴 때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던 기억 때문인지 장모님만은 제 손으로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작된 게 동거 간병이었어요. 간병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저녁에는 장모님 댁에서 지내는 생활. 가장 힘든 건 밤이었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셨거든요. 밤 2시, 3시에 일어나셨다가 다시 못 주무시고. 민수야, 자니? 아니요, 안 자고 있어요. 라디오 좀 틀어줘. 그럴 때마다 라디오를 켰어요. 91.9 심야 트로트 방송. 이상하게 라디오 소리를 들으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노래 좋다. 같이 들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잡으시곤 했어요. 세상살이 다 그런 거라. 울어도 웃어도 가는 거라. 라라라 라라라. 그 작은 콧노래 소리가 저에게는 자장가 같았어요. 민수야,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녀 셋을 혼자 키우신 이야기,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며 생계를 꾸려가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장모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2023년 겨울, 잊지 못할 밤이 하나 있어요. 그날 저는 늦게까지 배달 일을 하고 장모님 댁에 들렀어요.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은 시간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 민수야, 민수야. 급하게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장모님이 바닥에 넘어져 계시는 거예요. 변비로 고생하시다가 힘을 주시다가 넘어지신 거였어요. 그런데 실금까지 되신 상태였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야,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그렇다. 더러워서 미안하다. 그때 장모님 표정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부엌에서 스테인리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고 분홍 고무장갑을 끼고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어려울 건 없었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었거든요. 장모님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몸을 깨끗이 씻겨드리고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 창피해하지 마세요. 손은 닦으면 됩니다. 그날 밤 장모님을 침대에 누워드리고 나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돌봄이라는 게 단순히 해주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돌보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치유받는다는 걸. 제가 어릴 때 받지 못했던 그 따뜻한 보살핌을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선물 같았어요. 2024년 들어서면서 장모님의 기억은 더 빠르게 흐려졌어요. 어떤 날은 저를 알아보시고 어떤 날은 못 알아보시고 아줌마 여기가 어디예요? 제게 아줌마라고 하시면서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지연이 남편. 지연이? 지연이가 누구지? 딸 이름도 가끔 잊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기억해 주시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신기한 건 감정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비록 제 이름이나 관계는 기억 못하셔도 제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건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해 가을 특별한 순간이 하나 있었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드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쁘네. 네 집 사위고. 그 질문에 저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배정순 여사님 사위요. 그 순간 장모님 눈에 초점이 또렷하게 돌아왔어요. 민수. 오랜만에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을 꺼내 쥐어주셨어요. 아침에 옆 할매 가고 침대 밑에 있더라. 아무도 몰래 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 순간 저는 정말 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어릴 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따뜻한 용돈을 40을 앞둔 나이에 받게 되다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 10,000원은 지금도 제 지갑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져 있어요. 아마 평생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 4월 8일 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장모님이 평소보다 더 조용하셨거든요. 저녁도 잘 안 드시고 라디오도 별로 안 들으시려고 하시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밤 저는 계속 깨어 있었어요. 왜인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 4시쯤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거예요. 장모님이 주무시는 방에서 들리던 작은 숨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대답이 없으셔서 가까이 가봤더니 정말 조용히 평화롭게 잠들어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잠에.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먼저 왔어요. 고통스럽지 않게 가셨구나 하는. 저는 라디오를 꺼드렸어요. 그리고 이불 가장자리를 반듯하게 정리해드렸죠.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게 제가 장모님께 드린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날 오전 형님과 처형이 오셨어요. 장례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민수가 정말 고생했다. 우리가 미안하다. 너만 고생시켰네. 그런데 가족들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상주는 누가 할지, 장례 비용 등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공기가 무거워지려는 순간 저는 부엌 찬장 위에 보자기가 생각났어요. 며칠 전부터 평소와 다르게 놓여있던 그 보자기. 가족들이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 위에 있던 보자기. 며칠 전부터 평소와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장모님이 일부러 그렇게 해두신 것 같았어요. 보자기를 내려와서 매듭을 살펴봤어요. 장모님만의 방식으로 묶여 있었어요. 2번 묶고 손톱으로 꾹 눌러서 매무새를 다듬은 그 특별한 매듭. 제 손으로 그 매듭을 풀었어요. 보자기 안에서 편지 한 통과 작은 통장, 그리고 뭔가 딱딱한 것이 나왔어요. 편지부터 펼쳐봤어요. 장모님의 흔들리는 손글씨로 쓰인. 민수에게. 니는 내 제일 아픈 손가락이다. 사위로 왔다 했지만 내 막내로 살았다.
내가 니한테 많이 배웠다. 보자기 매듭 묶는 법, 사람 손잡는 법, 고맙다는 말하는 법. 민수야, 네가 나를 돌봐준 건 아니다. 네가 나한테 가족이 뭔지 가르쳐준 거다. 내 보내줄 때는 라디오 그 노래 틀어라. 우리가 같이 들었던 세상살이 어쩌고 하는 그 노래 말이다. 그리고 이 돈은 네가 앞으로 할 일에 써라. 나는 알고 있다. 네가 다른 사람들도 돌보고 싶어 한다는 거. 민수야, 고맙다. 사랑한다. 정순 올림. 통장엔 소액이었지만 꾸준히 모아두신 돈이었어요. 하민수 교육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딱딱했던 그것은 초콜릿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몰래 먹다가 혼났던 바로 그 브랜드의 초콜릿. 파란 테두리 국그릇 아래 감춰두셨던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2018년 첫 만남, 등짝 한 대와 과자 한 봉지, 새벽마다 정리했던 약들, 함께 들었던 라디오 방송, 꼬깃한 10,000원을 쥐어주시던 그 밤. 장모님은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치매로 일상적인 기억들은 잃으셨지만 사랑의 기억들만큼은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거실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여드렸어요. 형님이 읽어보시더니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민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처형도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 집의 진짜 아들은 너였구나. 엄마가 그걸 다 알고 계셨네. 그 순간 라디오를 켰어요. 마침 그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세상살이 다 그런 거라. 울어도 웃어도 가는 거라. 우리는 그 노래를 들으며 장모님을 보냈어요. 장모님이 늘 멜로디만 흥얼거리셨던 그 후렴에서 저는 처음으로 가사를 끝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사람은 서로를 묻고 산다. 장례식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시장 상인 아주머니들,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 지연이 직장 동료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시장 아주머니들이 준비해 오신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민수야, 이거 받아라. 손에 쥐어준 건 종이로 만든 효자상이었어요. 반짝이 가루로 글씨를 쓰고 색종이로 장식한 정말 손수 만드신 상패였죠. 효자 하민수, 장모님을 끝까지 모신 진짜 아들. 반짝이 가루가 덜 말라서 손에 묻어나는 그 상을 받았을 때 저는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아이고, 울지 마라. 남자가 그래도 고생했다. 진짜 효자다. 우리가 다 봤다. 새벽마다 오가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봤는지. 아주머니들의 그런 말씀들이 어떤 공식적인 상장보다 더 값진 것 같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장모님 댁은 텅 비었어요. 형님과 처형은 집을 정리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며칠 더 그대로 두고 싶었어요. 혼자 그 집에 가서 평소처럼 라디오를 켰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혼잣말처럼 그렇게 말하고 부엌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냈어요. 장모님이 쓰시던 것과 똑같은 보자기를 천천히 다시 묶었어요. 매듭은 풀 때와 묶을 때가 있다고 하셨죠. 장모님을 풀어드린 지금 이제 제가 누군가를 묶어줄 차례인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장모님이 편지에 쓰셨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도 돌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아신다고. 맞았어요. 저는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간병하면서 배운 것들,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방법들, 메모 시스템 만드는 법.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동네 경로당에 가서 제안했어요. 보자기 매듭 클래스와 간병 꿀팁 모임을 열고 싶습니다. 무료로요. 경로당 관장님이 놀라셨어요. 첫 수업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치매 가족을 돌보고 계신 분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간병 일을 하시는 분들. 보자기 매듭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 첫마디였어요. 묶는 방법보다 중요한 건 언제 풀어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묶을 때를 아는 거고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고맙다. 우리 남편 치매인데 많이 배웠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건 단순한 매듭법이 아니에요. 어르신들, 보자기는 그냥 물건을 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약을 보자기에 싸는 것도 단순히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약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담는 거고요.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저도 힘이 나요. 우리 며느리한테도 가르쳐 줘야겠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엄마가 맨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반응들을 들으면 장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느껴요. 이런 경험들을 나누다 보면 저 혼자만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도 받아요. 몇 달 전부터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경로당 수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거예요. 민수야, 밥 먹었니? 민수야, 감기 조심해라. 민수야, 이거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장모님 생각이 나요.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혈연이 아니라 돌봄으로 이어진 가족.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수업에 참여하시는 김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119에 신고하고 병원까지 따라가서 밤새 지켜봤죠. 다음날 아침 할머니가 깨어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아들이라고. 혈연도 아닌 제게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장모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게 무엇인지. 사랑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서로를 돌보고 아끼고 마음을 나누는 그 자체가 가족이라는 것. 요즘 저는 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경로당 수업뿐만 아니라 치매 가족 지원 모임도 만들려고 해요. 장모님 편지에 있던 그 통장의 돈으로 작은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상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 배정순 돌봄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장모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 계획을 세우다 보면 장모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라디오를 켭니다. 91.9 장모님의 주파수. 그리고 보자기 하나를 꺼내서 천천히 매듭을 묶어요. 2번 묶고 손톱으로 꾹 눌러서 매무새를 다듬는 장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으로. 오늘 이 보자기에는 뭘 담을까요? 어제 마트에서 산 사탕 몇 개, 그리고 경로당에서 나눠줄 메모지들. 작은 것들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싸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돌보고 아끼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받은 만큼 나누어야 더 커져요. 장모님이 제게 주신 사랑을 저는 이제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있어요. 보자기 매듭처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선율. 세상살이 다 그런 거라. 울어도 웃어도 가는 거라. 그래도 사람은 서로를 묻고 사는 거라. 저는 사위 하민수였습니다. 아니, 아들 하민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머니.